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이제부터 노인정책 많은 부분에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내가 올바른 노후 대책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노후에 대해 어느 정도 부모를 케어해주는 사회였지만 최근에는 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다. 노인에 대한 정부 정책이 아니면 노후 대책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재산도 많고 벌어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지금 현재 노인이거나 곧 노인이 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처한 현실은 노후 준비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또 어떤 정책을 앞으로 시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노인정책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나에게는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먼저 들어보시고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먼저 실버타운입니다. 분양형 노인주택, 이것을 내년부터 다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사람들도 만나면서 여가까지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서민 그리고 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입니다. 실버타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분양형 노인주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내용들이 사실상 중단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다시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다. 이 내용 관심 있는 분들 뒤에서 조금 더 들어주시고요. 또 실버스테이 여기에다가 헬스케어 리츠라는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버타운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 여러 가지 기능 위주의 노인 복지주택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서민들 또는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보통 연간 공급 규모가 1000가구 정도였습니다. 계속 1000가구씩 이렇게 늘려왔는데 내년부터는 3배 확대합니다. 3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유형도 다변화합니다. 그리고 대상도 늘리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 또는 보훈 대상자 등의 특정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상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복지주택이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일단 월세는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가장 서러운 것, 일할 수 없다는 것도 상당히 서럽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여기에다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역량이 있는 어르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10% 이상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2027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은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76만 1,000원. 자, 6월부터입니다.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 맞춤형 노인 일자리 또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활동비 연간 20만 원 이내에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40만 원까지 계속 인상하겠다라는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1만 원입니다. 이렇게 인상하겠다. 보급차 기준 배기량 3000cc 기준 폐지합니다. 차량 가격 4천만 원 적용해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합리화시키겠다. 기초생활급여는 최대 월 21만 3천 원 증액합니다.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선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또 경로당 42%에서 평균 3.6일 제공되고 있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경로당 42% 정도가 평균 일주일에 3.6일, 그러니까 매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것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 이것도 이번에 발표된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들
노인이 되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분들 가장 필요한 것이 재가 요양급여액입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내가 요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인상하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와 관련된 주치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바뀌는 노인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제목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일단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안전해야 되고 편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거복지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양형 주택을 재도입하겠다. 지금까지 분양형 주택에 대한 입주 자격 때문에 또 분양형 주택을 운영하는 위탁 운영 업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위탁 운영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돼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서 실버타운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실버타운 2015년에 폐지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겠다. 전국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 인구 감소 지역에는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해서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자, 나이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이렇게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 요건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여러 기관이 함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요식업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 참여해야 되고요. 부동산 회사나 보험사 또 이런 업체들도 모두 협업을 해야 위탁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미비했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도 신규로 진입해서 실제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내용이고요.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예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서 주택연금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주택연금 때문에 실버타운 입주 고민하셨다면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무주택 노인가구, 고령자 복지주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가구 정도 매년 공급하고 있는데요. 3000가구 확대한다. 유형을 다변화시키겠다. 지금은 대부분 지방 위주로 공급했습니다. 이것을 다변화시켜서 도심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앞으로는 도심에도 공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대상자도 확대될 예정이니까 무주택 노인 가구라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도심 공급도 앞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 내용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까지는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 5만 원 수준의 고령자 복지주택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소득 수준, 재산 수준 이런 것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순차제 입주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추첨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기준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기회가 더 확대되니까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주택 노인가구 중에서 특히 소득이 적은 사람 위주로 들어간다 하던 것이 조금씩 제도가 개선되니까 중산층 입장에서도 이 정책은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실버스테이, 그러니까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실버스테이인데요. 기업이 참여하는 겁니다. 시설을 특화시키고 서비스도 특화시키겠다. 중산층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을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물론 시범 사업이면서 실버스테이 중산층 고령 가구라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어떻게
실버스테이에 거주할 수 있는지 이 내용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다가 화성 동탄 사시는 분들 또는 화성 동탄에 살아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 국내 최초로 헬스케어 리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특화시키겠다, 노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헬스케어 리츠 방식, 이것을 공급하고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화성 동탄 이지구, 여기에는 국내 최초로 특화된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한다. 헬스케어 리츠 방식 기다리셨던 분들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택지 개발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그리고 의료 서비스 시설 배치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도시 택지 개발을 할 때 고령자 맞춤 복지주택,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먼저 배치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요가 다르겠지만 앞으로는 노인 인구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노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노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이런 부분도 머릿속으로 그려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노인들 많이 살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복지사 배치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앞으로는 주거복지사,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사들이 많이 배치될 예정이니까 혹시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주거복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주거복지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들고 또 1인 가구가 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때제때 충분한 식사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전체 경로당이 6만 8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만 8천 개, 42%입니다. 이곳에서만 일주일에 3.6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늘리겠다, 확대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6만 8천 개 경로당 중에서 더 많이, 2만 8천 개가 아닌 더 많은 곳에서 횟수도 더 많이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해서 식사를 제공하겠다. 또 지역 내에 있는 급식소도 있는데요. 현재 마포구청에서 하고 있는 효도밥상입니다. 이것을 모델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시행할지 정책들이 발표된다면 귀를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나 일반 주거지 이런 곳에서 공용 공간이 있다면 본인 부담 방식의 식사 기반도 마련하겠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식 서비스입니다. 이런 조식 서비스를 활용해서 본인 부담 방식, 물론 가격은 저렴해야 되겠죠. 공용 공간을 활용해서 식사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정책도 발표되었습니다. 식사 배달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식사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전국 12개소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곳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합니다.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함께 지원합니다. 정말 아프신 분들 중점 돌봄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원 시간을 늘립니다. 4시간을 늘려서 월 2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서비스 제공량도 이동 지원 4시간, 가사 지원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 현재까지는 소득 하위 70%인데요. 이 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판단해보고 이분은 소득 하위 70%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겠다. 이 부분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고령층의 환경에 맞지 않는 주택들 많습니다. 이런 주택들 얼마나 노후되었느냐,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보수하거나 수리할 때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자, 장기 요양 수급자 선정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현재 장기 요양 수급자로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 문턱 제거, 문턱을 제거해 드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더욱더 확대합니다. 자, 그리고 독거노인 소득 기준이 소득 하위 70%였는데요.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거노인 소득 기준 소득 하위 70%가 아니다. 이 부분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하반기부터는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해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도 넓힙니다. 혹시 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염려가 있다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이 제도에 대해서도 기억해 놓으신다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 학대 관련된 신고 의무자가 기존 12개 직군이었는데요. 이것을 18개 직군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있고요. 또는 사회복지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는데 이 직군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약 노인 학대 현장을 본다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군을 넓혔다. 예방체계, 신고체계를 강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노인들 참여도가 정말 높다고 하는 체육시설, 건강증진시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입니다. 8개를 늘려서 11곳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파크골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하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센터와 파크골프장을 연계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파크골프장을 더 확충하겠다.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어르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짓겠다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 인력, 그러니까 운동 강사일 수도 있고 전문적인 교육 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방문해서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내용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직접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운동 모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노인 일자리 시범 사업도 추진하겠다. 또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나 진료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확대 시행합니다. 그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국민체력 100센터입니다. 74곳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입니다. 밑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고 1층부터는 상담실, 메디컬룸, 다목적실, 휴게실, 편의시설, 사무공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2층에는 VR실, 가상현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측정 및 처방, 헬스장, GX실, 그 외에도 탁구나 배드민턴, 골프 연습장, 게이트볼장, 옥상층에는 산책과 조깅,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의 모델입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니까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되고 자원봉사단 활동도 강화되고 기초연금도 확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생활하는데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노인 일자리 올해 역대 최대 폭이었습니다. 14만 7천 개가 늘어나서 103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2027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 필요 없는 분들 상관없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 매년 챙기셔야 됩니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은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76만 1,000원, 6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 공공성 높은 노인 일자리 분야, 이 분야도 중점적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 6월부터입니다.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 조사해서
복지 욕구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폐지 수집하고 있는 어르신은 6월 전수조사 반드시 참여하시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또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활동비 한 사람 연간 20만 원 이내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되는데요. 40만 원까지 계속 인상하겠다라는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1만 원입니다. 이렇게 인상하겠다. 고급차 기준 배기량 3000cc 기준 폐지합니다. 지금 고급차 기준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 많았습니다. 이것을 차량 가격 4천만 원 적용해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합리화시키겠다,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기초생활급여는 최대 월 21만 3천 원 증액합니다. 그리고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도 48%로 상향합니다.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선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데요. 특히 취약한 키오스크, 그러니까 커피숍이나 매장에 갔을 때 기계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 어려우신 노인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키오스크 자체를 보면 겁을 먹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모바일 앱이나 디지털 기기에 대한 내용 이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온라인 화상소통 인프라 구축, 스마트 경로당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꼭 확인해 놓으셔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찾아가는 요양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재택의료센터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가 집에 직접 방문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는 99곳, 2027년에는 250곳까지 확산시킵니다. 자,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자 중에서 와상 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 환자 이런 분들 본인 부담금 많았을 겁니다. 30%였는데요. 이것을 15%로 인하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재택간호통합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올해까지 95곳, 2027년까지 250곳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뜻인데요. 방문간호 의료기관을 보시면 재택의료센터, 종합병원, 의원, 보건소 이런 곳들이 있고요. 또 시군구의 통합지원센터 함께 관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간호, 가정간호, 방문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하는 뜻인데요. 재가 환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자가 있고 퇴원 환자, 중증 질환자, 관리가 필요한 노인 이런 분들을 재택간호통합센터에서 모두 관리하겠다. 이런 센터를 전국적으로 늘려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재가수급자 월 환도액 18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중증 1, 2등급 재가수급자인데요. 월 환도액을 187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기에다가 중증 재가수급자 방문요양사 가산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치매와 관련된 문제, 치매 건강 문제 이렇게 통합치료 관리하는 치매관리 주치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배회 감지기 대여 사업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요. 휴대용 신원 확인 시스템 이렇게 해서 치매 환자에 대한 예방사업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갑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 치매 환자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자, 간병, 돌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노인통합지원센터, 시군구청에 있는 노인통합지원센터와 의료기관, 요양기관 모두 다 연계하겠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재택의료기관, 재가요양기관, 돌봄복지시설, 수행기관 이런 것들과 모두 합쳐서 실질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의료나 요양, 돌봄 서비스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나 어디서나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쪽에 가면 저쪽으로 가라, 저쪽에 가면 다시 저쪽으로 가라 이러면서 뺑뺑이 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통합 체계를 운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 여기에다가 더 많은 시스템을 추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퇴원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없기 때문에 퇴원할 수밖에 없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재택의료, 요양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요양시설 고도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